네, 계속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영상에서 이제 저는 오른쪽 쇄골 쪽에 문제가 많아서 오른팔을 더 많이 돌린다고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그 부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나. 뭐 양팔을 같이 돌려도 좋고, 저도 양팔을 돌립니다. 양팔을 돌리는데 오른팔을 저는 좀 더 많이, 확실히 더 많이 돌려주기도 하고 오른팔에 좀 신경을 씁니다. 오른팔을 돌리기 위해서 왼팔에는 적당한 힘을 지팡이나 이런 걸로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죠? 이 왼팔에 힘을 줘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냥 이제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다른 분들은 몰라도 여러분들은 이제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혹 주변에 모르겠습니다. 이래 마비가 왔다든가 중풍이 왔다든가 이런 분들 보면 잘 걷지 못하시는 분들을 보면 평생을 오른손잡이로 살았던 분들은 자꾸 지팡이를 짚어도 오른손이 익숙하니까 오른손으로 자꾸 짚고 다니는 경향이 있어요. 힘이 더 좋으니까 또 익숙하니까. 왼손은 뭔가 어색하거든요. 근데 그 연습을 해서 왼손에다가 지팡이를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잡이라면 오른손에 잡아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오른손잡이라고 왼손에 지팡이를 잡고 왼쪽 다리에 힘을 더 주는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오른쪽 다리는 우리가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비대칭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와 오른쪽 가슴 이쪽으로 오른쪽 팔 쪽으로 피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오른쪽 다리에서는 피를 빼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빼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전부터 제가 조금 헷갈려서 분명하게 강조를 못했던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오른쪽 다리를 제가 절름발이식으로 이렇게 걸으면 좋다고 했습니다. 그죠? 또 체중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체중 이동을 하면서 걷는데 오른쪽 다리는 자꾸 조금 들었다 내렸다 해주는 게 물론 왼쪽 다리도 들긴 들어야 되는데 약간 절름발이식으로 오른쪽 다리는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해주는 그 제가 아까 팔 동작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해주면 좋다고 했는데 저는 보세요. 이제 이 두 가지 여기서 오른쪽 다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저하고 저희 아내의 상황이 달라요. 피를 빼주는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동일한데 다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차이가 좀 나요.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 이쪽이 오른쪽 다리입니다. 이쪽이 여러분 보시기는 왼쪽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오른쪽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른발이 뒷발이에요. 오른발이 뒷발이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를 어떻게 해야 되면 이렇게 들기는 드는데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야 돼요. 약간 앞쪽으로. 그러니까 오른다리가 앞으로 나오게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저는 오른발이 뒷발일 때는 오른쪽 대장이 약간 세고 오른쪽 소장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예전에 누워있을 때 저는 오른쪽 배에만 이렇게 모래주머니를 250g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저희 아내는 왼쪽 배에 500, 오른쪽 배에 250, 이렇게 왼쪽 배를 더 무거운 중량을 올려놓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리를 제가 앞으로 들어주면 피가 빠지면서 오른쪽 소장 쪽으로 피가 올라오면서 오른쪽 소장이 힘을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는 오른발이 앞발이에요. 오른발이 앞발이니까 오른발이 앞발이면 오른쪽 소장이 오히려 왼쪽 소장보다 약간 센데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들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 아내는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와야 돼요. 수직으로. 그러니까 약간 뒤쪽으로 피가 좀 가는 식으로 그냥 그렇다고 이렇게 막 뒤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보세요. 뒤로 하라는 게 아니고 딱 직각으로 딱 그대로 이렇게 무릎은 앞으로 발은 뒤로 이런 식으로 무릎은 앞으로 발은 저희 아내는 이런 식으로 걸어 다니고 자 보세요. 무릎은 앞이고 발 뒤꿈치는 뒤로 수직으로 이렇게 딱 접어지는 거예요. 접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차기도 하고 이렇게 앞쪽으로 과감하게 앞쪽으로 이렇게 자꾸 들어주면 되고 저희 아내는
오른발이 앞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저는 오른발이 뒷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주고, 저희 아내는 오른발이 앞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 차이를 이제 이해를 하게 돼서 여러분한테 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전에는 그냥 오른쪽 다리에 피 빼는 작업으로 그냥 약간 철름발이 식으로, 뭐 걔가 한쪽 다리를 다쳐서 뭐 이렇게 잘 못 걸을 때 하여튼 한쪽 발에만 힘을 주는 식으로 이렇게 걸어봤는데, 이것도 근데 지팡이를 짚으면서 운동을 하면서, 그죠? 운동을 하면서 해보니까, 제가 바깥에 공원에서 운동시설 있는 곳에서 이렇게 걸어봤습니다. 이렇게 어차피 팔 돌린 거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이걸 왜 했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오른손,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오른손잡이들은. 그래서 우리 몸을 이렇게 해줘야 회복되는 방향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주려면 오른쪽 다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오른손잡이는 이렇게 돼서 몸이 나빠진 거예요. 왼손잡이는 이렇게 돼서 몸이 나빠진 거예요. 오른쪽으로 피가 많이 와버리니까 이쪽은 피가 많고, 이쪽은 피가 부족하니까 왼쪽은 들려버리고, 오른쪽은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동작을 그냥 반대로 해주겠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거 운동하는데 좋더라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벤치에 가서, 제가 공원에 가면 그 돌멩이 하나 구해놨거든요. 좀 네모 반듯한 돌멩이를 이렇게 발 사이에 끼워놓고 한 번씩 조여주고 팔을 돌리니까, 근데 팔을 많이 돌리니까요, 이 발을 많이 좀 평상시보다 많이 쪼여도 괜찮더라고요. 배 아픈 게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이렇게 발을 많이 쪼이니까 배가 이렇게, 요 가운데 배가 싹 뭉치는 그런, 아랫배가 싹 약간 불편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발을 이렇게 쪼여주면서 팔을 그냥, 제가 지지난 동영상에서 뭐 10초에서 15초 정도 이렇게 발을 쪼여주잖아요. 모아주잖아요. 그러면서 팔을 3번에서 5번 정도는 최소한이라고 했습니다. 최소한 흔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더 많이 흔드니까 더 좋더라는 겁니다. 쪼여주는 동안 계속 흔들어 봤어요. 한 10번 정도 뭐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배가 불편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 12번 이렇게 막 흔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조금 흔들면, 제가 이제 다리에서 창자로 올라왔는 피가 창자에서 위로 못 올라와 버리면 배에 피가 좀 많아지면서 불편할 수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팔을 이용해서 흔들어줘야 창자에 있던 피가 위로 가슴으로 올라오고, 또 머리도 이렇게 흔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 하여튼 팔을 좀 많이 흔드니까 다리를 조금 더 조여줘도,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더 모아줘도 괜찮더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 하여튼, 오늘,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동영상 열심히 들었는데 나중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나면 좀 문제 있잖아요. 그죠?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려고 합니다. 얘기 시큰했는데. 하여튼 처음에는 명치를, 자세를, 어깨를 뒤로 보내고 명치를 앞으로 내보내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 전에 우리가 뭐 발목이 할 때 캐틀벨 활용하면 또 좋다, 이런 얘기도 했고, 두 번째는 어깨를 뒤로 보내주고 손바닥을 이렇게 해서 명치를 이렇게 앞으로 내보내주고, 또 이거 내보내주고 가만히 있으면 불편할 거야, 안 불편할 거야? 내가 보면 분명히 불편합니다. 사람은요, 동작이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는 순간은 잠자는 시간만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가만히 있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몸이 이상함을 느끼면 본능적으로 몸을 뒤척이게 돼 있어요. 그거는 몸이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뭔가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너 몸 지금 정상이 아니야. 자세를 바꾸면 혈액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누웠다가 오른쪽으로 누웠다가 또 뭐 엎드렸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거 뭔가 혈액순환이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그대로 누워서 그대로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무조건 건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건강한 사람들 그런 식으로 수면을 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몸이 안 좋을 때일수록 몸을 많이 뒤척이죠. 잠도 안 오고. 하여튼 그걸 했고, 두 번째는 제가 오른팔 쇄골 문제 때문에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오른팔을 이렇게 많이 한다. 저는 또 오른쪽 어깨가 유난히 처져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왼쪽은 약간 좀 관심을 덜 가져요. 오른쪽 어깨는 확실히 이렇게 약간 뒤로 위로 이렇게 있으려고 합니다. 있으려고 하면 확실히 컨디션이 더 좋다라고 느껴지니까 이렇게 계속 힘들지만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가끔씩 풀어주는 때도 있습니다. 가끔씩 그냥 너무 힘들어서 좀 쉬자, 그냥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5분이 절대로 20분이 되고 30분이 되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고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그걸 했고, 요번에 이번 동영상에서는 다리 동작, 오른쪽 다리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오른쪽 다리를 어떻게 처리하냐. 하여튼 그 왼팔에는 지팡이를 짚든지 어떤 힘을 줘야 돼. 힘을 줘야 이 자세가 통하는 거죠. 그죠? 그냥 이거 없이 그냥 자꾸 이렇게만 하면 오른쪽으로 피가 더 많이 와버려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여러분들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실수하면 안 됩니다. 왼팔에는 뭔가 힘을 주든가, 아니면 지팡이가 없으면 중간중간에 가서 왼팔 운동을 막 열댓 번을 하고, 밀기나 당기기 하고, 다음에 또 이거 몇 번 하다가, 또 오른쪽으로 피가 너무 많이 온다 싶으면 또 왼팔 운동을 막 해서 왼쪽으로 피가 더 많이 가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의자에 앉아서 왼손에 스트레칭 바를 이렇게 위에서 내려지는 스트레칭 바를 잡고 이렇게 팔만 돌려도 되고, 중간중간에 다리를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해도 되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 자, 누워있을 때 이제 뭐 수건을 이렇게 뭐 3겹을 하기도 하고 4겹을 하기도 하고 뭐 2겹을 하기도 하고, 누워서 이제 등짝과 엉덩이 쪽 골반에 이렇게 수건을 대보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도 그게 분명히 되게 되게보다는 효과가 있는 게 확실해요. 효과가 있는 건 확실하고, 수건을 등짝에 댄 이유는 양쪽 어깨가 척추를 기준으로 해서 뒤로 더 가라고, 이렇게 명치가 앞으로 나오라고, 가슴이 앞으로 나오라고, 갈비뼈가 벌어지라고 수건을 대놓은 겁니다.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깨가 뒤로 가면,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동영상에서, 이전 동영상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깨가 뒤로 가면 명치가 앞으로 나오면 갈비뼈가 벌어지면서 폐가 들리는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흔들어주고 바람을 불어주면 가스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발 뒷발 맞춰서 엉덩이 골반 쪽에 수건을 대는 거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최근에 그냥 엉덩이 쪽은 2겹, 가끔가다 3겹 해보기도 하고, 등짝은 3겹 위주로 약간 왼쪽으로 약간 치우치게, 척추 기준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치게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제가 아까 팔 동작, 어깨 뒤로 하면서 손바닥 이렇게 팔을 바깥쪽으로 트위스트 해주면서 명치를 내밀어주는 이 자세를 취해보면서 뭔가 뭘 느꼈나, 이게 좋다고 느꼈어요. 좋다고 느끼니까, 그러면 누워있을 때 어떤 방법이 없을까?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 이거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고, 그냥 저는 하나님하고 대화를 중얼중얼거리거든요. 하나님 이거 뭐 있을 것 같은데 뭐 없을까요? 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기도를 좀 이상하게 하죠. 그죠? 대화하듯이 그냥 얘기를 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상한 생각이 몇 가지가 툭툭 지나가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보니까,
팔을 제가 이제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엄지가 바깥쪽으로, 그죠? 자, 이렇게 트위스트 해주면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누워서 자는데 이걸 뭐 계속 이렇게 하고 잘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렇게 계속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힘이 그렇게 받나?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뭔가 안쪽에서, 그러니까 몸통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려주는 힘을 약간만 줄 수 있다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약간만 주면. 네. 근데, 자, 이것도 효과는 있더라고요. 효과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뭐, 획기적이다 이렇게 바라보지 마세요. 분명히 제가, 이거는 어제 저녁에 적용해봤어요. 저녁에 한 10시부터 11시까지 잠깐 테스트 삼아서 누워서 이렇게 해봤는데, 되게 편하게 자버렸어요. 그냥 잠깐 누워서 한 30분 누워있으려고 했는데, 그냥 자버렸더라고요. 근데 되게 편하게 잤어요. 편하게 잤는데, 그리고 다시 이제 진짜 잠자려고 또 뭐 씻고 이렇게 하고 또 누우니까, 그때는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또. 근데 분명히 이게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이렇게 하니까 진짜 가슴이 더 이렇게 펼쳐지면서, 그냥 있었던 거 아니에요. 머리를 이렇게 누운 채로. 요 얘기도 조금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누우면요, 만약에 자려든가 아니면 낮이라든가 저녁에 한번 눕고 싶다 그럴 때는 누우면 그냥 누워있지는 마세요. 물론 이부자리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수건도 깔고 이러서 진짜 좋아요. 누우면 최소한 5분 정도는 머리를 살살 이렇게 흔드세요. 누운 채로. 그러면 이게 5분 정도 해주면 약간 관성이 생겨서 몸통에 있던 피가 목을 타고 머리 쪽으로 살살 올라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조금 더 강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는, 사실 저녁에 제가 늦게 이렇게 한번 눕습니다. 왜 눕나 하면 물구나무 서기 때문에, 물구나무 서기를 해야 되기만에 한번 눕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원리인가 하면, 물구나무 서기를 한 뭐 2분 정도 했다, 1분이나 2분 정도 했다, 그냥 벌떡 일어나서 걸어 다닌다. 그럼 그 물구나무 서기가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효과가 클까요? 1분이나 2분 했는데, 그 1분, 2분 물구나무 서기 했다, 일어서서 한 30분 다녀버려요. 그러면 머리에 올라갔던 피가 그대로 있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리로 휙 돌아가 버리겠습니까?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물구나무 서기를 한 다음에, 혹은 여러분들이 거꾸리를 한 다음에는 누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저녁에 눕습니다. 자꾸 이 사람이 시간이 남아돌아서 눕냐, 이런 게 아니에요. 제 몸을 위해서 눕는 거예요. 물구나무 서기 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눕습니다. 누워보면,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이렇게 누워보면 희한하게 되게 공통점이 있어요. 1시간 이상을 잠을 자더라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한 50분쯤 되면 잠이 확 깨요. 편안하게 잤든 불편하게 잤든 잠이 확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머리 꼭대기까지 피가 쭉 올라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머리 꼭대기까지 피가 올라가 버리면 이제 잠이 깨야 되거든요. 물론 제 기준, 제 생각으로는 그래야 돼요. 이게 한두 번의 경험이 아니고 20년간에 걸친 경험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밤에 자려고 물구나무 서기 안 하고 자면 아침까지도 자거든요. 물론 중간에 깰 수도 있지만은, 중간에 한두 번 깰 수도 있지만은 아침까지 그냥 자요. 근데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누워버리면 절대 1시간 이상을 잘 수가 없어요. 그냥 눈이 말똥말똥해져 버리더라고. 그건 저는 그 경험을 너무나 자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일 물구나무 서기 하는 거는 제가 루틴이 된 거예요. 이거 효과 있다. 내가 인생을 얼마나 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거는 내 평생의 규칙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래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물구나무 서기 해서 누워서 한 5분 정도를 이렇게 천천히 오른쪽, 왼쪽도 하고, 앞쪽, 뒤쪽, 천천히, 약하게. 너무 심하게 해버리면 또 자고 싶은데 못 자버리기도 하고, 너무 이렇게 머리가 하여튼 불편할 수도 있고 하니까 살살 이렇게 한 5분 정도 하다가 이렇게 쉬어주는 겁니다.
그게 머리 쪽으로는 제일 효과가 좋아요. 물구나무 못하는 사람은 거꾸리를 좀 하고 난 다음에 거꾸리 한 상태로 머리를 막 흔들어요. 그러면 물구나무 서기 한 만큼은 아니지만 좀 시간을 길게 할 수도 있고 머리를 흔들면 머리 쪽으로 많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끝나자마자 버뜩 가서 자리에 가서 누워야 돼요. 이부자리 해놓은 자리에 가서 누워서 한 30분 정도 있으면 그때서야 이제 머리로 올라가는 피가 제대로 올라가 주는 거예요. 거꾸리도 오래 하면 좀 이상해지거든요. 5분 이상은 하기가 좀 어려워요. 응? 그러니까 한 5분을 했다. 뭐 3분을 하든지 5분을 했다. 처음에는 거꾸리도 한 3분만 하라거든요. 한 5분을 좀 익숙해지면 막 10분까지 해도 되는데 한 5분 정도 하고 나면 5분 하고 끝! 이라고 일어나서 돌아다녀 버리면 그 거꾸리 별로 의미가 없어요. 거꾸리 하고 난 다음에 누워야 돼. 한 30분 정도 누워 있어요. 눕고 또 머리를 살살 흔들어 줘야 머리에 피가 채워지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할 것 같지 않나요? 사사하지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중간에 말을 엉뚱한 대로 돌려버렸습니다. 자, 이거 모래주머니가 있는데, 이거 2.5kg짜리입니다. 2kg짜리 괜찮아요. 2kg짜리도 괜찮고, 한 1kg짜리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조금 무거우면 좀 나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보세요. 이걸 이제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개가 있어서 내가 자는데,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이렇게 놓고 있다고, 누워서, 그죠? 예, 이렇게, 옆구리, 골반 쪽에 이렇게 두고 있다 해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자, 제가 이 스트레칭 바를 걸어봤습니다. 이게 뭐, 스트레칭 바가 있든 없든, 이게, 하여튼, 운동기구인데, 이게 발목 보호대예요. 발목 보호대인데. 이 손으로 뭔가를 잡을 수 있으면 돼요. 잡아서,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틀어주면, 이 트위스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몸통 안쪽에서, 이거 보세요. 제가 이걸 왜 묶어놨냐면, 잠잘 때 불편하지 말라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런 게 그냥 대충 묶어놨습니다. 대충 묶어놨는데, 이렇게 해서 슥 잡았어요. 잡고, 제가 이게 어깨 운동할 때, 새끼손가락에 물병을 이렇게 하고, 그죠? 이 원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거 트위스트 시켜주는 건데, 새끼손가락에다가 이렇게 한 12번 하고, 또 엄지손가락 할 때는, 엄지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할 때는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해준다. 그러니까 손등을 위로 해서 이렇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버리면 팔이 이렇게 트위스트가 되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건데, 이 원리를 누워서 적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대놓고, 양쪽에다 이렇게 대놓고, 여기 손을 이렇게 부드럽게 잡아서 살짝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려봤습니다. 살짝. 그러면 누워있으면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게 손이 여기 걸려있다라는 느낌으로, 자, 그냥 잡고만 있는 게 아니고, 살짝 한 1cm 정도, 한 5mm나 1cm 정도만 살짝 이렇게 팔이 바깥쪽으로 힘을 받게끔, 바깥쪽으로 틀어지는 힘을 받게끔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래 누워있으니까 편한 구석이 있어요. 이게 맞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걸 느끼는데, 여러분들은 못 느낄 수 있으니까 제가 너무 강조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분명히 느껴졌어요. 느껴져서,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희한하게 너무 잘 잤다, 그냥 1시간 정도 되게 잘 잤다 이런 느낌을 일어났고, 또 밤에 다시 볼일 보고 저녁에 씻고 자려고 하니까 그 차이점은 있어요. 그 전에 초저녁에 잤던 거는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잤던 거고, 두 번째 잤던 거는 물구나무 서기 안 하고 그냥 마무리 운동하고 물구나무 서기는 안 하고 잤던 건데, 저도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밤에 자는 거는 물구나무 서기 하고 자버리면 1시간 자다가 깨야 되거든요. 그러기는 싫으니까 그냥 이걸 잡고 한 5분 정도 이렇게 해주다가 그냥 잤는데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30분 정도 있다가 잠이 안 와서 왼쪽으로 누우니까 싹 잠이 왔는데, 뭐 언제 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30분 정도는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잠이 잘 온 날은 언제 잔지 모르고 5분도 안 되게 자는 날도 있고, 잠이 안 오는 날은 그냥 제가 이렇게 막 실험을 하고 싶어서 이러다 보면 한 30분, 길게는 1시간 또 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또 왼쪽으로 누우면 잠이 오기도 하고,
한 번씩 오른쪽으로 누워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에서, 이거 무슨 원리인지 아시겠죠? 자, 이게 모래주머니가 안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팔 안쪽에 있어서 바깥쪽을 이렇게 돌려주는 느낌을 살짝, 뭐 이런 게 없어도 이렇게 여기 손을 끼울 수만 있다면 스트레칭, 이거 찍찍이를 조금 공감을 해서 손을 끼울 수 있으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아주 살짝, 그러니까 진짜 뭐 한 250g 정도 힘, 250g, 이렇게 살짝만 잡아도 250g이거든요. 진짜 살짝만 잡아도 그 정도로 힘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편한 구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이 있으면, 이게 만약,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적용해 보세요. 오늘 하여튼 한 4가지 정도, 4가지였는지, 하여튼 최소한 4가지입니다. 4가지인가 5가지인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도 안 되는 내용들도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이틀 3일 연구하면서 이런 부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오늘 여러분과 나눈 겁니다. 동영상 한 2-3번씩 보시면서 자, 우리가 모든 방법들이나 내용들을 기억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또 어느 순간에 자기한테 잘 통하는 어떤 방법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원리를 이해하면서, 자, 아까 제가 정적으로 가만히 있는 거, 아무리 좋은 자세라도 정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좋아. 이게 언제까지 좋겠습니까? 똑바로 오다가도 먹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흔들어 주면서 이렇게 바른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어깨도 이렇게 해주고, 머리도 자꾸 흔들어주고, 왜 자꾸 헤드뱅잉 이런 걸 하겠습니까? 그리고 왜 오른팔을 자꾸 돌려 제끼겠습니까? 또 양팔을 왜 이렇게 돌리겠습니까? 다리는 왜 모으겠습니까? 피가 비정상적으로 흘러가니까 그걸 바르게 맞춰주려고 계속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게 느리지만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는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느리지만은 내가 바른 쪽으로 가고 있다. 바른 쪽. 지금 우리가 많이 건드렸거든요. 다리도 건드려놨고, 옆구리도 건드린 분들이 있고, 장갑만 건드린 분들이 있고, 그죠? 윗배, 아랫배 건드린 거. 그거 다 좋아지려고 한 개씩 개선시켜 놓은 거예요. 길이 건드린 분도 있고, 우리 어깨도 지금 건드려 있고, 머리도 건드리고 있고, 오른쪽 머리 평 올라가는 거. 그게 한 개 개선해 주다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분명히 좋아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좀 둔하신 분들은 못 느끼거든요. 근데 못 느끼면 의미 부여를 못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의미 부여가 되기 시작하신 분들은 뭔가 재미가 있을 수가 있죠. 재미가. 기대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냥 막연히 빨리 좋아졌으면 왜 빨리 안 좋아질까? 자꾸 이런 생각보다는, 저는 제 몸에 있는 구석구석의 문제들을 여러분보다는 훨씬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계속 건드리고 있을 때는, 나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좋아지고 있고, 내 물구나무서기 할 때도, 머리 쪽으로 지금 좋아지고 있어. 네? 팔을 이렇게 할 때도, 지금 어깨 쪽으로 개선이 일어나고 있어. 명치를 내보낼 때도, 갈비뼈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지금 창자가 여유 공간이 점점 생기고 있어. 배가 들리고 있으니까, 횡격막이 들리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내 몸을 느껴보면, 편한 거 맞아. 몸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